안녕하세요. 가짜 역사 깨기 4-2편 유사사항만도 못한 네이버 카페지기 바다로에 대한 내용과 역사 유튜버 뒤에서 뒷담화 하는 네이버 카페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페에서는 역사 유튜버에 대해서 뒷담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유튜버가 잘못됐다. 그런데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유튜버가 너무 잘못됐어요. 그리고 그걸 비판하는 것도 당연히 자유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바로잡는 게 없다면 비방만 있는 거죠. 그 동영상에 가서 자기가 틀린 거를 설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반박 동영상을 만든다든가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바뀌고 우리 그 역사가 제대로 잡히고 돌아가는 건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네들끼리 욕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서 역사를 날조하고 선동하는 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실천하는 게 전혀 없다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실천하는 사람인데 그런 저를 돕지를 못할 망정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괘씸하고 제가 동영상을 계속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흥이라는 역사 카페를 모르는 유튜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유튜버 분들은 여기에서 자기를 욕하는 것도 당연히 모르겠죠. 거듭 말씀드리면 욕먹을 만한 유튜버들 있어요. 역사를 모르면서 조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는 건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 욕으로 끝나면 뒷담화일 뿐이라는 거죠. 비겁하다는 거죠. 그 유튜브에 가서 토론을 하라는 거예요. 내용을 쓰고 네가 이거 틀렸다 이런 내용을 해야지 그냥 자기네들끼리 폐쇄적인 데서 비방만 하고 있는 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혹시나 저 같은 유튜버가 가입해서 그거는 이러이러하다 얘기를 하면 그걸 토론을 할 수 있어야죠. 욕하고 쫓아내고 하면은 화만 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심만 더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회원 여러 명이 모아서 이렇게 쫓아낼 뿐인 듯 한데 토론할 마음도 없어 보이고 변명하는 논리만 발달돼 있어요. 이 변명 자체가 사실상 역사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구글에서 고글을 쳐본다든가 하물며 네이버에서 고글을 검색해봐도 위키백과 나오고 그 다음에 동영상 유튜브 나옵니다. 나무위키 나오고 뭐 학과 학교 나오고 고글에 책 나오고 이런 식이에요. 네이버의 글은 일단 저 뒤에서 검색이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 세상 사람들이 역사를 볼 때 검색을 해볼 때 나오는 건 위키백과하고 유튜브다. 그리고 사람들이 유튜브를 또 많이 즐겨본다. 물론 위키백과에서 노력하시는 분들 알아요. 그분들 공로 인정합니다. 그분들이 잘 하고 있어요. 하지만 유튜브를 더 많이 보고 자극적인 영상을 더 접하는 게 사실이에요. 위키백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볼 때도 3분의 2 이상 맞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걸 고치는 노력을 계속 하는 부분하고 동영상은 90%가 틀려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 유튜버 동영상을 고치는 노력을 해야죠. 그 역사를 공부를 한다는 사람이 자기가 배웠으면은 어느 정도 그거를 세상에 활용을 해야죠. 세상에 도움을 줘야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덕일 같은 사람 말을 들어요. 지금 두 사람이 딱 나와서 강단 쪽에 한 사람 나오고 이덕일이 딱 얘기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듣고 나서 강단 쪽의 말이 맞았을지언정 이덕일이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게 지금 현실이라고요. 현실을 이해를 하라고요. 역사를 배운 사람들은 저 이덕일 털렸네. 우리 교수님 얘기가 맞네.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똑같은 얘기를 듣고도 사람들 머리에 남는 건 이덕일의 우리 민족이 위대했다라는 것만 사람들은 가슴에 남아요. 그걸 고치는 게 어렵지만 노력은 해야죠. 기록은 남겨야죠. 이덕일이 이러이러한 게 저렇게 얘기해서 저기 맞는 것처럼 보였지만 틀렸다 라는 건 남겨야 되지 않냐는 게 제 얘기예요. 도대체 그 카페에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게 무엇이며 역사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죠. 유튜버들은 부흥 카페를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최초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튜브 뒷담화나 하고 앉아있는 것들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내용도 있어요. 토전사 임용환 교수에 대해서도 비방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부흥 카페 및 역사 블로거들의 비판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뭐 찾아보진 않았어요. 부흥 카페와 역사 블로거분들이 이 토전사의 임용환 교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 비방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저는 문제라는 거죠. 저는 김정민을 비판할 때 김정민한테 다뤄줘요. 야, 내가 너 저격하는 동영상 다뤘다. 그리고 이 부흥 카페도 저격을 할 때 거기다 글을 썼어요. 근데 이제 뭐 정지당하면 못 쓰겠지만 아무튼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남에 대해서 비방을 할 때 자기가 어쩔 수 없다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알릴 수가 없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글을 남긴다든가 이메일을 보낸다든가 뭐 그런 등등이 가능하다면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했나 모르겠어요.
부흥 카페나 역사 블로거들은 과연 그 토전사와 이명환 교수에 대해서 저격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저격을 했다는 걸 남겼나, 그게 상당히 저는 의심이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판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네들끼리 폐쇄적인 것에서 한다면 그것은 사이비 역사, 유사 역사, 환빠들과 다를 게 무엇입니다. 자기네들끼리만의 역사라면 그것과 다른 게 뭐냐는 거죠. 뒷담화라도 아예 하지 말던가, 뒷담화할 시간에 그분들하고 토론이라도 꾸준히 하든가. 유튜버 중에 역사를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부흥 카페에서는 잘못하는 유튜버를 비판하거나 욕할 자격 자체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들이 욕하기 전에 잘못된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부흥에서 세상에 한 일이 무엇이 있나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유튜버 뒷담화만 하지 말고 거기랑 토론도 하고 정리해서 내용도 이렇게 좀 보내고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비겁한 폐쇄적인 곳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그들에게 하는 얘기는 운영회의가 30일마다 있는 게 아닌데 30일까지 활동정지 권한을 운영진에게 주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것은 운영회의 시 상급자의 권력 남용에 대해서 견제할 법이 없는 독재법이다. 이거는 지금 상급자가 권력 남용을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법 자체만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30일 제재란 주체가 카페직이라면 그것이 틀려도 결국 반대하는 의견을 내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활동정지 30일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사이비 역사학에 해당하는 광고, 홍보 행위, 국적, 신앙, 성별 등이 현저한 차별 행위, 사적인 방식으로 카페 운영을 조작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차 제재 후 다시 검토를 해서 회의를 해서 운영의 결과 공지글을 전 회원에 공고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사건에 대해서 이 활동정지 30일에 해당하는 사항 어떤 걸 어겼다는 걸 적시하지 않은 채 30일 정지를 유지하는 것은 자체 내 모순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우리의 안중근 의사조차도 법정에 참가를 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법정에 참가도 못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활동 정지로 인해 운영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합니다. 즉 재판에 가서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운영회의 이후까지 활동 정지를 줘버리면 운영회의에 참석을 할 수가 없어서 발언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아무 사람이나 죄를 씌워서 형무소에 가두고 재판에 참석하지조차 못하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공산주의 독재에서나 가끔 가능한 일이고 일제시대 안중근 재판만도 못한 것입니다. 운영회까지 제재를 받은 사람은 발언권이 일체 없다는 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런 식이라는 거죠. 댓글 3개가 상당한 수준으로 감정이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는 것으로 해서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회원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견을 다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카페 자체가 공산주의보다 못한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것을 사람들이 순응하거나 혹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카페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바는 이 법이 악법이라는 겁니다. 민주적인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독재법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죄가 없는 사람도 운영진이 직결 심판하고 운영회의에 참가를 못하게 하고 운영회의에서 뒤집지 못하는 분위기만 조성되면 부당한 집행은 무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케이스와 연관이 돼 있지만 일단 저희 케이스를 빼고 생각을 해도 이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죄가 없는 게 제 케이스라면 제가 억울하겠죠. 그럼 제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예, 여기까지가 제가 그쪽에 운영회의가 아니라 답변을 듣기 전까지 작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운영회의는 아직 아닌데요. 그 바다로가 입장 표명을 했어요. 바다로의 입장 표명이 얼마나 동문서답이면서 안쓰러운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째로 해서 이렇게 쭉 내용을 적었는데 제가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저는 한무제 시절의 낭낭과 신나라나 후대 신라 때의 낭낭의 위치가 다를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어요. 그 가설을 세우면서 전한 시대의 내용만 가지고 보고 한무제 시대의 낭낭 위치를 후한 시대에 작성된 문서를 배제하고 보자라고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 끝에 제가 아는 설에서 가설이고 저도 이거는 가설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순이 있다면 지적을 해 주십시오. 뭐 저를 혹시라도 아시는 분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저는 논리가 우세하면 폐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막 모든 거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좁은 면만 봤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시면 저도 그거를 뭐 따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저 구독자들은 다 아시려고 봐요. 저는 수정을 해왔어요. 역사 동영상을 작성하면서 예전에 틀린 것에 대해 이게 틀렸다고 얘기를 하고 수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정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카페에 가서는 딴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아닙니다. 물어봐서 알려달라고 하고 걔네들이 제대로 알려주면 아 그게 맞군요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전혀 기억을 못하고 제가 가설이라고 한 것조차 저를 사이비 역사학이라고 뭘 건수만 삼고 있는 거예요. 그 글에 대한 바다로 자신이 직접 내용을 달았어요. 저는 이게 너무 웃긴 거라는 거예요. 얘가 바보 수준이라는 거예요. 제 글을 안 읽었을 수도 있지만 얘 좀 이상한 애라는 거예요. 후한서 광무제기 1권하, 후한서 순리열전 왕경회를 쓰면서 제 논리를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저의 가설은 반고가 역사를, 그러니까 후한서를 쓴 사람이 역사를 조작했거나 착각했다는 가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한서를 근거로 들면 안 되고 후한서 이전 자료를 가지고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했죠. 저의 가설은 한서의 반고가 역사를 조작했거나 착각했다는 것을 가설로 깔고 그 다음을 전개한 것입니다. 따라서 후한서를 근거로 들면 반박이 안 됩니다. 사기에서 낭낭을 따지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사기는 전한서기 때문에. 근데 얘가 또 한다는 말이 제가 근거로 든 것은 한서가 아니라 후한서입니다. 그리고 근거 없는 흰증만으로 조작이라 밀어붙이지 마시죠 라고 댓글을 갑니다. 전한서 이후로 조작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후한서 시대에 쓰여진 책들이 조작이 됐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한서가 언제 쓰여졌는지 모르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아무튼 쉽게 설명할게요. 후한서 이후에 쓰여진 책들이 조작이라고 가정을 하고 내가 글을 쓴 거라고. 근데 왜 후한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냐는 거죠.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지 답답해 죽겠어요. 반고의 후한서가 과거 역사를 조작하지 않았다면 제 가설은 틀린 게 됩니다. 하지만 저의 이야기 전개는 일단 기본으로 까는 게 반고의 후한서가 과거 역사를 조작했거나 착각했다라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틀렸을 수는 있지만 가정을 한 다음에 가정을 전개로 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가정에서 지적하고 있다는 건 너무나도 웃기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통하는 토론에 대한 정상적인 태도냐는 거죠. 반고 자료를 배제하고 그 이전의 자료를 가지고 봤을 때 이런 가설이 가능할 수 있지 않냐라는 말에 반고가 한 이야기를 가지고 반박하는 것. 글쎄요, 이런 답변 자체의 전개가 사이비 역사학 중에서도 아주 사급 사이비 역사학자나 할 수준으로밖에 저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한서의 반고가 중화주의라는 것이 과연 저의 주장이고 사이비 역사학의 주장인가? 이걸 한번 봐보도록 하죠. 만인만색 역사공작단이라는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269화 만사 프리퀄. 그래서 고조선왕이 만으로 간겨 안 간겨 피트 소피라는 팟캐스트인데 거기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전승이 과연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아까 제가 언지를 드렸지만 한나라 때 이후에 갑자기 조선이 붙었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기록이 되면 갑자기 8조의 법을 설했다. 8조법을 주었다. 그러니까 기자가 8조법도 줘요? 8조의 법을 설해 주었다. 기자가. 그러면서 우리가 교화되었다. 조선 지역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또 다른 서적에 가면 갑자기 그곳을 지나면서 이 나라가 옛날에 그 나라였는데 망했는데 너무 한탄스럽다라는 맥수가라는 네. 보리 맥자에다가 그 맥수가를 지어 불렀다라는 그런 한탄 섞인 시까지 붙어요 뒤에. 갈수록 이렇게 기분이 좀 안 좋죠. 이게 근데 선생님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가까이 있는 기록, 그러니까 지금 당대의 기록이 훨씬 자세하고 거기서부터 멀어질수록 사람 기억이 희미해지잖아. 그럼 서술이 사실 상당히 추상적으로 변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뒤로 갈수록 너무 구체화되는 거야. 연구를 열심히 한 결과가 아닐까요? 연구를 열심히 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윤색하고 분식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목적에 의해. 그러니까 분식했다는 것은 분칠했다는 게 하얗게 뽀얗게 분칠, 식은 장식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록을 좀 덧대서 예쁘게 꾸몄다는 얘기예요. 미화하는 거지 계속. 그러니까 소문이 소문을 더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짱짱맨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맞아. 소문에 소문이 계속 더해지는 거야. 미화되고. 그런 식으로 옛날에 뭐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엔 종착지는 아까 말했던 한서 지리지에 나오는 기자의 공이다. 조선 지역이 이렇게 교화가 된 것은 바로 기자의 공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삼국지에 인용된 위략의 기설을 보게 되면 결국 고조선 후대의 왕들은 다 기자의 후손이다 라는 계보가 만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예. 바로 기자 동래설의 현실? 약간 이거 중국 그좀 센 거 같은데. 네. 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사기 이민족 열전 다 이런 식이에요. 사실은 우리뿐만이 아니 조선 지역뿐만이 아니라 조화를 남월도 잡고 그렇고 싶은데. 특히 남월의 대표. 남월 좋다라는 좋다 사람 이름이에요.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지영이 당연하게. 좀 아이고 줄 좋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민족 열전을 다 니네 다 우리가 뿌린 거 알지? 니네 우리가 큰형님이야. 막 이런 식의 서술이에요. 다 전부 다 중화 사상에 그 확 젖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를 항상 구사를 하는 거야. 항상 이민족은 너 우리가 교화시켜야 할 대상이고 우리가 뿌리야. 이런 얘기. 여기까지 딱 들었을 때 딱 왔죠. 음. 기자 동네에서는 이제 아니다라고 프랑이야, 얘기하는 거죠. 프랑인 거죠, 프랑. 예, 제가 이 분들을 솔직히 잘 몰라요. 범인, 아람, 소피, 기경량 이런 분들인데 대부분 다 그 역사학계 박사 쪽이시거나 아니면 대학원생 이런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기경량 씨만 조금 아는데 이분이 그 유사사학에 대항하는 제가 볼 때 이제 저의 롤모델스러운 그런 분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 거. 그냥 나만 역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그 세상의 잘못된 역사를 고쳐 나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고 뭐 이쪽에서 나름 유명한 분인데 저도 잘 몰랐어요. 아무튼 이 사람도 반고뿐 아니라 사기까지도 다 자기네 그 중화주의 사관에 의해서 이 내용이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 강단사학 쪽에서 유사사학을 대항하는 이런 기경량 등의 박사들도 반고를 포함해서 중화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까지 모조리 다 이 바다로 카페에서 유사 사입이라고 몰 수 있을지 의심이 되고요. 저는 이 바다로나 이쪽이야말로 유사 사입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는 일반인들은 지금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싸움은 뭐 싸움 구경은 재미있게 하시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정확히 역사를 또 아셔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기경량 박사 포함 강단사학에서 다 반고 등이 중화중심 사관이라고 하더라도 중화중심 사관이 결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반고가 쓴 모든 내용들이 중화중심 사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낭낭도 중화중심 사관에서 쓰여진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저는 압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중화주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화주의라고 가정을 해서 전개를 해보고 중화주의가 아니라고 해서 전개를 해보는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낭낭 문제에 대해서 중화주의라고 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나는 그 낭낭 문제에 대해서 중화주의라고 가정을 했고 그 사실 언제고 무너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학문적인 자세라는 거죠. 그런데 바다루는 반고가 중화주의가 아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도장 깨기가 유사사학이라고 단정을 짓는 이런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반고가 중화주의가 아니라고 단정을 지어요. 지금까지 이게 뭔데? 나보고 뭐 반고를 아냐고 그러는데 자기는 반고를 알아? 자기가 반고랑 만나봤어? 살아봤어? 왜 아니라고 단정을 짓습니까? 저는 중화주의라고 가설을 하고 진행을 한 거고 나중에 제가 중화주의가 아니라고 가설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는 그냥 무조건 반고가 중화주의가 아니라고 단정을 짓는 이런 것들이 자기가 역사를 정해버리는 환빠나 사이비사학이라고 저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점들 때문에 역사학을 대하는 차이가 이 바다루나 부흥카페를 저는 높게 평가할 수 없는 이유고 이런 점들 때문에 사이비사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토론의 기본이 없는 애들이에요. 거기 카페직이란 애가 이런 정도고 제 그 동영상 댓글 보셨습니까? 아무도 논리적으로 반박을 못하고 성격이 개차반의 애들이 와서 욕을 하는데 제가 뭐 얼마나 저도 욕을 합니까? 뭐 그런 건 또 통하지 않고 헌법 앞에선 찍소리도 못하고 뒷담화 하는 애들 수준이 이 정도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합니다. 지금 제가 지금 지적하는 내용을 그대로 정상적인 박사, 석사급의 역사학자들이 내용을 본다고 하면 과연 제가 사이비 유사학인지 그리고 걔네들이 사이비 유사학인지 이건 뭐 뻔한 겁니다. 입장 발표 두 번째에 대해서 이런 얘기예요. 제가 실제적으로 위반한 건 지금 이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인데 판결문에는 지금 밑에와 같이 판결을 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요. 위반한 내용은 A인데 그걸 조금 이렇게 그 다른 면으로 B라고 이렇게 내용을 썼다. 너는 A라고 위반한 거에 대해서 네가 알아야 된다. 뭐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세상에 다 있습니까? 이 위반했다는 내용도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이런 위반을 했고 어떤 부분에서 이런 위반을 했고라고 구체적으로 쓰면 반박을 하겠습니다. 위에 반고 중화주의처럼 다 반박이 가능합니다. 얘네들 근거 없는 헛소리 하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는. 셋째로, 이건 뭐 약간 이제 중요한 건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얘네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게시글이나 건의글에서 다른 회원들의 발언을 검열해야 하는 이유나 근거는 없습니다. 라고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다른 회원의 발언을 검열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회원을 저는 신고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논리를 가지고 주장한 애가 나오면 제가 반박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사람들을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하는 얘기는 니네가 뭘 잘못했다고 하면 그 잘못한 게 뭐냐? 어디냐? 그 예시를 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은 그게 내가 잘못한 거지, 니네 말대로 내가 잘못한 거지,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닌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걸 보기 위해서 니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입증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입증하는 과정에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다른 회원들이 잘못한 거다라고 나는 주장을 했죠. 근데 그거를 얘네가 사실상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회피를 하는 거죠. 그냥 내가 잘못한 거 지적해 보라고, 그게 내 잘못인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다른 회원을 검열할 이유가 없다라고 변명을 해서 자기 편 만들고, 내가 잘못한 내용을 결국 어떤 이유든 예시로 들 수 없다면 내가 잘못한 건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 잘못을 명시하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회원의 발언을 검열하게 되므로 잘못을 명시할 수 없다. 하지만 넌 잘못했다. 이 내용만 봐도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로는 댓글 3개로 감정이 격앙된 모습을 보여서 제재를 한 게 아니다라는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을 연결시키는 건 저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노상방뇨를 하고 노상방뇨를 했을 때 가중처벌을 하는 건 말이 돼요. 이 사람이 노상방뇨에서 1일 구금, 또 노상방뇨로 해서 뭐 3일 구금, 이거는 민주주의에서 저는 이해가 되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노상방뇨를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바지에 손을 댔을 뿐인데 이걸 갖다가 구금을 하는 것은, 이거는 법치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에서도 있을까 싶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찔린다는 거죠. 자기가 급하다는 반증이죠. 인터넷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댓글을 달지 않는 것은 격앙이 아니고 댓글을 달 의사가 없다는 것. 그리고 여기도 뭐 또 다른 소리를 합니다. 30일 제재에서도 판결문과 지은죄가 다르다고 얘기를 하더니 또 여기서도 그래요. 판결문에는 격앙이라고 하더니 지금 와서는 독단의 응답 요구와 규정 방식이 모리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독단적으로 응답을 막 요구했다면, 운영진을 괴롭혔다면, 이런 제재를 할 게 아니라 그냥 운영회의 후 결정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운영회의 후 결정 답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도 그 이후로는 더 얘기할 필요도 없죠. 이런 상식적인 답변을 안 해놓고, 자기가 답변을 안 해놓고 계속 요구를 했다고 독단의 응답 요구. 너무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이런 게 여기는 통용이 돼요. 이 카페는 이게 통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댓글에 대한 전문입니다. 인터넷 조금 하신 분들은 알 수 있어요. A가 글을 쓰고 제가 글을 쓰고 A가 글을 썼습니다. 전 이후에 답변을 안 달았어요. 답변 달 내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역시나 뭐 C가 글을 쓰고 제가 글을 쓰고 C가 글을 써요. 그 뒤에 안 달았어요. D가 글을 쓰고 제가 답변을 달고 뭐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또 안 달았어요. 그리고 E, F, G, H, I, J 답변 안 달았습니다. 인터넷 하는 사람들은 제가 격양돼서 답변을 달았나 안 달았나 다 알아요. 격양되었기 때문에 활동을 정지한다고 쓰면 안 돼요. 독단의 응답 요구라고 쓰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몰아가 버린 거야. 이것을 격앙으로 몰이해서 정지하는 것은 비열한 짓이고, 또 이런 것에 대한 반성 없이 말도 안 되는 변명, 동일한 변명이죠. 30일 정지와 동일한 변명, 정지, 제지에 대한 규정은 이걸 갖다 붙이면서 사실상 그거는 다른 이유였다라는 거는 정신 이상자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섯째로는 투표글을 방해하거나 무산시킨 바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변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앞에도 얘기했지만 투표글에 대한 건 사실상 이 핵심적인 지적은 아닙니다. 자신이 뭐 찔리는 게 있는지 자꾸 논점은 회피하는데 그래도 썼으니까 답변을 하겠습니다. 투표글을 동결 요청한 이유가 이 투표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동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를 활동정지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명은 글을 동결을 해도 투표 기능은 작동하기 때문에 그 발전적인 진행 방해를 안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모순되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이게 왜 모순인지도 몰라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발전적인 논의가 어렵다면 아예 비공개 전환을 하든가 동결로 옮길 이유가 없습니다. 동결로 옮겨도 발전적인 논의가 진행이 된다면서요. 나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럼 나한테 뭘 좀 물어보든지 그럼 내가 네 말이 맞네 안 맞네 하지 왜 나를 위하는 거를 네가 판결을 하냐고. 그리고 투표 기능이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옮겼다는 거는 약간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게시판에 이동을 하지 않고 동결 게시판에서 투표 기능이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이동시킨 다음에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뭐 의심이 되지만 이것도 뭐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 카페에 대한 저의 핵심 지적 사항은 이것입니다. 카페 운영이 공산주의 독재적이다. 왜 그러냐? 운영회의 전까지 활동 정지를 하는 것이 적합하고 운영회의에 그 사람이 참가해서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게 맞다. 이거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피고 없는 재판이 되어 공산주의 독재에서 일어나는 재판만도 못한 운영 방식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은 없었어요. 뭐 나중에 또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입장 표명에서 이거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차한 답변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간단히 재반박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반고중화주의는 사이비 역사학이 아닙니다. 반고중화주의를 가정한 것은 더더욱이 사이비 역사학이 아닙니다. 반고가 중화주의가 아니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강단사학의 입장에서 보나 역사학을 공부하는 방식으로 보나 그것이 사이비 사학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이비 역사학으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판결문에서 다른 이유를 명시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이것도 공산주의나 제국주의나 세계 어디에서도 가능하지 않는 희한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뭐 회원 검열 변명이라든가 투표 동결이라든가 지가 재발절해서 한 내용인데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앞에 다 얘기가 됐고요. 하지만 다시 이 이야기를 저쪽에서 한다면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저격을 했죠. 그 사람들의 결론은 저에 대한 회피였습니다. 회피를 한다거나 가치가 없다라고 그냥 얘기를 해버린다거나 아니면 시간이 없다거나 이런 변명들을 들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정도로 예상이 되지만 아주 특수한 집단이에요. 자기네들이 이상한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그거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지적을 받지 않고 있고 자기네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가두리 폐쇄적인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제 3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제발 근거를 가지고 반박을 해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